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밤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뻐근하신가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5년 전 제 나이 57 새때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은 부어 있고 눈 밑은 퀭했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65, 세 이상 낙상 사고 중 40%가 욕실에서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왜 욕실일까요? 씻으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일 씻지만 정작 중요한 곳은 놓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30년간 재활의학을 연구해온 박준혁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몸에는 반드시 자극해야 할 핵심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만 제대로 관리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5곳입니다.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이 교차하는 5군데 핵심 지점이에요. 매일 5분씩만 자극하면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죠?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명치예요.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세 번째는 귀 뒤죠. 네 번째는 겨드랑이고요. 다섯 번째는 무릎 안쪽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냥 아무렇게나 씻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방법도 정확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5곳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3년 전 부산에 사시는 68, 새 김영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웠대요. 양말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였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한 달에 10번은 깼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좋다며 많이 걸으라는 말만 했대요.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2주 만에 다리 붓기가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쥐가 나지 않았고요. 석 달 뒤에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매일 씻을 때 이 5곳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은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면 잠을 깊이 자게 되고요.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할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백 명의 사례를 봤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씻어야 할 곳은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죠? 바로 그곳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명치를 그냥 지나치는데 사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치는 자율신경계의 중심이거든요. 자율신경계가 뭐냐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들이에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천 조절. 이 모든 게 자율신경계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치가 가장 먼저 굳어요. 긴장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명치가 굳어지는 겁니다. 명치가 굳으면은 자율신경계 전체가 흔들려요.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이 두근거리죠.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제가 50이 셋대 1입니다. 당시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쳤죠.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명치를 풀어야겠다고요? 매일 밤 샤워할 때 명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온도는 1000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손을 30초 동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마찰열이 생기면서 손바닥이 뜨거워질 거예요. 이제 그 따뜻한 손을 명치에 올려놓으세요. 오른손을 먼저 대고 그 위에 왼손을 포갭니다.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돌리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살 쓰다듬듯이 해야 해요. 이렇게 12번 반복하면 한 분이 걸립니다. 원을 그리면서 호흡도 같이 해주세요.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이에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요. 이렇게 하면은 명치가 서서히 풀립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호흡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요. 저는 이 방법을 2주 동안 매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숨도 편하게 쉬어지고 잠도 깊게 잤습니다.
한 달 후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명치를 풀어주니 자율신경계가 안정된 거죠. 광주에 사시는 71세 이정희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에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서 잠을 못 잤죠.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제가 명치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졌답니다. 가슴이 덜 답답해지더래요. 2주 후에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요. 한 달이 지나니 밤새 푹 주무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7시간씩 주무신답니다. 명치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만 정리할게요. 손 30초 비비기, 명치에 손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12번 원 그리기, 복식 호흡 같이 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그냥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발바닥은 특별해요.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반사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발바닥 곳곳에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연결된 지점들이 있어요. 엄지발가락은 머리와 연결돼 있고요. 발바닥 중앙은 위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발뒤꿈치는 생식기와 연결돼 있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발바닥만 제대로 자극해도 온몸의 장기가 활성화됩니다. 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55, 세 때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어요. 이제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왔죠. 체했다 싶으면은 소화제를 먹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어요. 그때 발바닥 반사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위장과 연결된 발바닥 중앙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했어요. 어떻게 해서 했냐고요? 샤워할 때 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세요. 한쪽 발을 욕조 가장자리나 벽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따뜻한 물로 발바닥을 30초 동안 적셔주세요. 이제 반대쪽 손 엄지로 발바닥을 눌러주는 겁니다. 발바닥 중앙부터 시작하세요. 위장 반사구가 있는 곳이에요. 엄지로 꾹꾹 눌러주되 너무 아프면 안 됩니다. 기분 좋게 아픈 정도가 딱 좋아요. 한 지점을 3초씩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세요. 발바닥 전체를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발가락 아래쪽부터 발 뒤꿈치까지 빠짐없이요. 양쪽 발 다 해주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바로 약한 장기와 연결된 부위입니다. 저는 발바닥 중앙이 유독 아팠어요. 위장 반사구죠. 매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그 부분이 덜 아프더라고요. 2주 후에는 소화가 훨씬 잘 됐어요.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한 게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소화제를 거의 먹지 않게 됐죠. 발바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위장이 좋아진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최민수 선생님 사례도 놀랍습니다. 이분은 만성 두통에 시달렸어요.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렸죠. 진통제를 달고 사셨는데 약발이 점점 듣지 않더래요. 제가 발바닥을 관찰했더니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이 딱딱했어요. 머리와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그 부분을 매일 풀어주라고 알려드렸어요. 처음 일주일은 엄지발가락 아래를 누를 때마다 너무 아팠대요. 참고 계속하셨죠. 2주가 지나니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후에는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두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발바닥 자극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샤워할 때 발바닥을 꼭 눌러줍니다. 특히 피곤한 날은 더 꼼꼼하게 해요. 발바닥을 자극하고 나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핵심을 정리할게요. 따뜻한 물로 30초 적시기,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 누르기, 아픈 곳은 더 집중해서 누르기입니다. 발바닥 중앙은 소화기, 엄지발가락 아래는 머리, 발뒤꿈치는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양쪽 발 다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두 곳을 배우셨습니다. 명치와 발바닥이죠. 아직 세 곳이 남았어요. 다음이 더 중요하니 계속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 귀 뒤입니다. 귀 바로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뼈가 튀어나온 게 느껴질 거예요. 바로 그 아래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놓치는데 사실 여기는 림프의 관문입니다. 림프가 뭐냐고요? 우리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에요.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모으는 거죠. 그 림프가 모여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귀 뒤입니다. 즉귀 뒤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붓고 피부가 칙칙해져요. 두통도 자주 오고요.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쉽게 피곤해지죠. 제가 58세 때 경험한 일입니다. 당시 얼굴이 자꾸 부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눈 밑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오후가 되어야 조금 빠지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또 부어 있었어요. 제 피부과에 가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부종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귀 뒤 림프절을 만져봤어요. 딱딱하게 뭉쳐 있더라고요. 여기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귀 뒤를 1분 동안 적셔주세요. 물줄기가 귀 뒤를 직접 때리게 하는 겁니다.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아요. 자, 물의 압력으로 림프절이 자극받거든요. 한 분이 지나면은 이제 손으로 마사지할 차례예요. 자,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귀 뒤에 대세요. 뼈 바로 아래 부분이요. 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겁니다. 림프가 흐르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한번 쓸어내리는데 3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요. 이걸 양쪽 귀 뒤에서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림프절은 약하기 때문에 살살 쓸어내려야 해요. 마사지하면서 느껴보세요. 처음엔 딱딱하게 뭉쳐있던 게 점점 풀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귀 뒤가 따뜻해지고요. 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들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3주 동안 매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기가 확 줄었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졌죠? 이제 두통도 거의 사라졌고요. 자, 가장 놀라운 건 감기를 안 걸린다는 거였어요. 귀 뒤 림프절을 풀어주니 면역력이 올라간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박수진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녹초가 됐죠.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는데도 졸렸대요. 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스트레스 관리하라는 말만 들었답니다. 제가 귀 뒤를 관찰했더니 림프절이 딱딱하게 뭉쳐 있었어요. 네, 귀 뒤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2주간 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3주째부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요. 한 달 후에는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더래요.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었답니다. 저 귀 뒤 하나만 풀었을 뿐인데 만성 피로가 사라진 거죠. 핵심을 정리할게요. 따뜻한 물로 1분 적시기, 검지와 중지로 위에서 아래로 10번 쓸어내리기, 양쪽 귀 뒤 다 해주기입니다. 매일 저녁 샤워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면 보이는 움푹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는 그냥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겨드랑이는 상체 순환의 핵심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팔로 가는 통로거든요. 또 팔에서 올라온 림프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20개 넘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인 곳 중 하나예요. 겨드랑이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저리고 어깨가 굳어요. 손이 차갑고 손끝이 시리죠. 유방 건강에도 안 좋아요.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유방에 멍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60세 때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었죠. 옷 입고 벗을 때도 불편했어요. 정형외과에서 50견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봤는데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때 겨드랑이를 관찰했더니 딱딱하게 뭉쳐 있더라고요. 여기를 풀어야 어깨도 풀린다고 직감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팔을 위로 쭉 뻗으세요. 겨드랑이가 활짝 열리죠?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1분 동안 적셔주세요. 물줄기가 겨드랑이 중앙을 직접 때리게 하는 겁니다. 1분 후에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를 마사지 하세요. 손가락 4개를 겨드랑이 안쪽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주무르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요. 이렇게 12번 반복하면 한 분이 걸립니다. 겨드랑이 안쪽 깊은 곳까지 손가락이 닿아야 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프니까 적당한 힘으로요. 마사지하고 나면 겨드랑이가 따뜻해집니다. 팔 전체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어깨도 덜 뻐근하고요. 저는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매일 했습니다. 2주 만에 어깨 통증이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팔을 위로 올릴 수 있었죠. 지금은 어깨가 완전히 회복됐답니다. 겨드랑이를 풀어주니 어깨도 같이 풀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네 곳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명치는 중심이에요. 스트레스를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죠. 네, 발바닥은 전신장기를 자극합니다. 네, 각 장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귀 뒤는 머리 쪽 림프를 풀어줍니다. 얼굴 부기가 빠지고 면역력이 올라가죠. 겨드랑이는 상체 순환을 담당해요. 팔과 어깨, 가슴이 모두 시원해집니다. 이 네 곳을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안에서 밖까지 모두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강민호 선생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온몸이 아팠어요.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됐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는데,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대요. 제가 이 네 곳을 모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답니다. 소화가 먼저 좋아지더래요. 2주 후에는 어깨가 가벼워졌고요. 한 달 후에는 무릎도 덜 아팠어요.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신답니다. 네 곳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인데
온몸이 좋아진 거죠. 핵심을 정리할게요. 팔 올리고 따뜻한 물 1분, 반대 손으로 원 그리며 12번 주무르기, 양쪽 겨드랑이 다 해주기입니다. 이제 네 곳을 배우셨어요? 명치, 발바닥, 귀 뒤, 겨드랑이죠. 마지막 한 곳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부위는 무릎 안쪽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안쪽으로 접히는 부분이에요.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살이 느껴지죠? 바로 그곳입니다. 무릎 안쪽은 하체, 혈류의 관문이에요.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발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또 발에서 올라오는 림프도 이곳을 통과하죠. 무릎 안쪽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가 퉁퉁 붓고 발이 차가워져요. 밤에 쥐도 자주 나고요. 무릎 자체도 아파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죠.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60일 새 때 무릎이 아팠어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욱신거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걸어야 풀렸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연골이 약간 닳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술까지는 아니니 운동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때 무릎 안쪽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무릎 안쪽을 만져보니 딱딱하게 뭉쳐 있더라고요. 혈액과 림프가 막혀 있는 거였어요. 여기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안쪽이 접히면서 살이 모이죠? 따뜻한 물로 그 부분을 1분 동안 적셔주세요. 물줄기가 무릎 안쪽을 직접 때리게 하는 겁니다.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아요. 한 분이 지나면 양손으로 무릎 안쪽을 감싸주세요. 엄지손가락은 무릎 뒤쪽에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은 무릎 안쪽에 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안쪽을 주무르세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한번 쓸어 올리는데 3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요. 이걸 양쪽 무릎에서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주무를 때 힘을 적당히 주셔야 해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아프거든요. 기분 좋게 아픈 정도가 딱 맞습니다. 마사지 하면서 느껴보세요. 처음엔 뭉쳐있던 게 점점 풀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무릎 안쪽이 따뜻해지고요. 다리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2달 동안 매일 했습니다.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도 사라졌고요. 2달 후에는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샤워할 때 꼭 무릎 안쪽을 풀어줘요. 덕분에 무릎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0세 윤미경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다리가 항상 무거웠대요. 저녁이면 종아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벗기가 힘들었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깼답니다. 한 달에 15번 정도 그랬대요. 잠을 설치니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도 났죠.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좋다며 압박 스타킹 신으라고만 했어요. 신어봤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효과는 없었대요. 제가 무릎 안쪽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얕아졌고요. 3주 후에는 밤에 쥐가 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 다리가 전혀 붓지 않더래요. 무릎 안쪽 하나만 풀었을 뿐인데 다리 전체가 좋아진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저녁에 산책도 하신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풀어주는 거죠.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녁에 이 5곳을 풀어주면 잠을 깊이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고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아무 순서로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치부터 시작하세요. 중심을 먼저 풀어야 나머지가 수월하거든요. 명치를 풀면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예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장기가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무릎 안쪽이에요. 발바닥 다음에 바로 무릎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체 순환이 완전히 살아나죠. 네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이제 상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겨드랑이를 풀면 팔과 어깨가 시원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귀 뒤예요. 가장 위쪽을 마지막에 풀어주는 겁니다. 머리까지 맑아지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하면은 딱 5분이 걸립니다. 명치 한 분 반, 발바닥 한 분, 무릎 안쪽 한 분, 겨드랑이 한 분, 저 귀 뒤 30초예요. 정확히 5분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돼요. 계절별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38도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물 온도를 높이세요. 42도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봄과 가을에는 40도가 딱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조절이 필요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을 조심스럽게 눌러주세요. 감각이 둔해서 너무 세게 눌러도 모를 수 있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35% 올라간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만성 피로가 60% 감소하고요.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70% 개선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백 명이 경험한 변화예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에 2번 해도 되냐고요?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녁 한 번만 하세요. 익숙해지면은 아침에도 추가하시고요. 피부가 약한데 문제 없냐고요? 괜찮습니다.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피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도 좋아집니다.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냐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른 분은 일주일 만에 느끼세요.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창원에 사시는 68세 정태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2주 변화를 못 느꼈는데 3주째부터 몸이 달라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대요. 지금은 이 방법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십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녁 샤워 시간에 하기, 명치부터 시작해서 귀 뒤로 마무리하기, 계절과 건강 상태 고려하기입니다. 이제 두 단락이 남았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철수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대요. 무릎은 아프고 어깨는 굳어 있었죠. 소화도 안 돼서 밥맛이 없었고요. 밤에는 잠을 설쳐서 하루 종일 피곤했답니다. 병원을 5곳이나 다녀봤대요.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한의원까지요. 어디를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약도 먹어봤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제 간견을 듣게 되셨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자 싶으셨대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첫 주는 솔직히 귀찮았답니다. 샤워할 때 5분을 더 쓴다는 게 번거로웠대요. 하지만 일단 시작했으니 일주일은 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느껴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웠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주째도 계속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니 확실한 변화가 왔어요.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욱신거리지 않았대요. 밤에도 전보다 잠을 잘 잤고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매일 저녁 정확히 5분씩 투자했답니다. 명치부터 시작해서 귀 뒤까지 순서대로요. 한 달이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화가 잘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편했고 트림도 나지 않았대요. 어깨도 많이 풀렸어요. 팔을 위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2개월째는 더 큰 변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요.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푹 자서 아침에 개운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하셨어요. 30분씩 뛰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대요. 친구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물어봤답니다. 무슨 비결이냐고요? 이분이 친구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친구 5명이 같이 시작했답니다.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대요. 한 분은 혈압이 안정됐고요. 한 분은 당뇨 수치가 좋아졌답니다. 또 한 분은 만성 피로가 사라졌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5분씩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3주만 참고 계속했더니 변화가 왔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 지금은 어떠실까요? 올해로 68세가 되셨는데 60세처럼 보이신답니다. 매일 아침 조깅하시고 주말엔 등산도 가세요. 손자들과 축구도 하신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을 알려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요.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처음 2주간은 힘들 수 있어요. 효과가 바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주만 버티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 한 달은 매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김철수 선생님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5곳을 알려드렸습니다. 명치, 발바닥, 귀 뒤, 겨드랑이.
무릎 안쪽이죠. 이 5곳은 우리 몸의 핵심입니다. 혈액이 흐르고 림프가 지나가는 교차점이에요. 이곳들만 막히지 않으면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예요. 자,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상만 보고 끝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샤워할 때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주는 낯설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귀찮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네, 두 주째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세 주째는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실 거고요. 한 달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해보세요. 명치를 1분 반 동안 풀어주시고요. 발바닥을 1분 동안 눌러주세요. 무릎 안쪽을 1분 동안 쓸어 올리고요. 겨드랑이를 1분 동안 주무르세요. 마지막으로 귀 뒤를 30초 동안 쓸어내리면 됩니다. 정확히 5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아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요양원 갈 일이 없어집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 수 있고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더욱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배우자분께도 알려주시고요. 가족 모두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요.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삽시다. 저도 매일 이 5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안에 몸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5분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